이번에 코인 대박 나면 싹 다 갚고 털어야지. 주식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빚 독촉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마다 이런 한 방의 유혹에 흔들린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방을 노리는 심리가 바로 여러분을 더 깊은 빚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지 않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지 그 잔인한 이유를 숫자로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불과 2주 전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부채 9,534만 원. 작년에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난 것보다 더 뼈아픈 건 바로 소득의 현실입니다.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은 고작 3.4%에 그쳤어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 봉투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절망적인 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고작 1.4%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으니 사실상 청년들의 월급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해지는 기분.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증명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빚 문제 앞에서 자책부터 합니다.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라고요.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든 거대한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봐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천만 원 갚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이유, 그 배후에는 세 가지 괴물이 있습니다. 첫째, 멈춰버린 성장. 둘째, 사상 최악의 자산 양극화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순자산 진위 계수가 0.625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즉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 원. 반면 하위 20%는 3,890만 원. 이 둘의 격차는 무려 44.9배입니다. 작년 42.1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인 46.1%를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근로소득만으로 빚을 갚고 계층을 이동한다는 건 사다리가 아니라 암벽 등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셋째,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지는 고용시장입니다. 이번에 빚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층,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부채 증가율이 7.2%에 달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이 더 가혹하게 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죄책감 대신 해결책을 찾을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우리를 빚의 굴레에 가두는 나머지 두 가지 족쇄를 풀어봅시다. 하나는 가용소득의 증발입니다. 2024년 우리 소득은 3.4% 늘었지만 세금과 이자 같은 비소비 지출은 5.7%나 늘었습니다. 특히 세금 9.7%와 이자 비용 4.4%가 폭증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2배 빨리 늘어나니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하나는 보여주기식 삶의 비용입니다. SNS를 켜면 모두가 오마카세를 먹고 해외 휴양지에 가 있습니다. 이런 평균의 상향 평준화는 무서운 또래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진다는 공포. 이 공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 현재의 초라함을 메꿉니다. 그게 바로 빚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금융문맹이 기름을 붓습니다. 리볼빙, 현금 서비스. 앱에서 버튼 하나면 되니 꿀 같죠? 하지만 이들의 수수료는 연 18에서 20%입니다. 100만 원 빌리면 1년 뒤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을 부자가 아닌 파산자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빚이라는 괴물을 사냥하는 5단계 실전 전략을 브리핑합니다. 1단계, 적의 실체를 시각화하는 부채 리스트업입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얼마 있겠지라고 짐작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엑셀이나 노트를 펴고 모든 빚을 적어내려 가세요. 디저축은행 500만 원, 17.5%, K카드론 200만 원, 14%처럼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적의 위치를 모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뀝니다. 2단계, 타격 순서 결정입니다. 이자율 높은 놈부터 잡아야 합니다. 금액이 큰 빚부터 갚지 마세요. 무조건 고금리가 최우선 타겟입니다. 연 2% 학자금 대출과 연 18% 카드론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은 쳐다보지도 말고 카드론부터 죽여야 합니다.
이건 가장 뜨거운 불부터 끄는 소방의 원칙과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고금리 대출 하나를 전액 상환했을 때의 그 성취감, 그게 여러분을 완주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3단계, 방어력 강화를 위한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핵심은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30% 룰입니다. 한도가 1천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만 쓰세요. 꽉 채워 쓰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오래된 카드는 해지하지 말고 한도 대비 사용량을 낮게 유지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신용점수는 올라갑니다. 4단계, 기회비용 계산입니다. 빚 상환이냐 투자냐. 빚 갚을 돈으로 주식하면 더 벌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내 대출 금리와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세요. 대출 이자가 2.5%인데 주식시장 기대 수익이 7%라면 투자가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의 가치를 녹여주니까요. 하지만 대출 이자가 15%다. 워렌 버핏도 매년 15% 수익 내기 힘듭니다. 이땐 빚 갚는 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고수익 투자입니다. 심리적으로 빚이 너무 불안하다면 수익률 따지지 말고 그냥 갚으세요. 마음의 평화가 돈보다 비쌉니다. 5단계, 최종 병기 대환 대출입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고 자잘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대환 대출 카드를 꺼낼 차례입니다. 토스, 핀다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세요. 연 15%짜리 대출 3천만 원을 연 8% 대출로만 바꿔도 월 이자가 37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에 210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거죠. 이 돈으로 원금을 더 빨리 갚는 상환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열쇠입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요. 독촉 전화가 오고 월급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 말입니다. 법적으로 월급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절대 금지됩니다. 최소한의 밥줄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국가의 구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체가 30일을 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고 도저히 답이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3년에서 5년간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갚으면 원금의 80%에서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하세요. 이건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5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신용카드는커녕 할부 거래도 막힙니다. 금융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건 최후의 거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옥 같은 빚의 굴레를 끊어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제안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금융 에어백을 장착하세요. 차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아플 때 현금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카드론에 손을 댑니다. 생활비의 3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CMA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닫힙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당장 자동이체를 시작하세요. 둘째, 의지가 약하다면 시스템에 굴복하세요. 돈을 모으는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체크카드 하루 한도를 3만 원으로 걸어버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경제권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완전히 넘기세요. 용돈 받아 쓰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요? 빚쟁이로 사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 소비 통제력이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를 금융중환자실에 입원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9,500만 원이라는 빚의 평균치에서 시작해 개인 회생이라는 바닥까지 훑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마이너스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매운맛을 견디며 돈을 다루는 근육을 키우는 실전 훈련입니다. 지금 엑셀을 켜고 부채 지도를 그리는 그 작은 행동이 훗날 여러분을 자산가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